안녕하세요. 파타곰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전에 미리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걸 와이프한테 먼저 보여줬더니 아니 무슨 곰탈을 쓰고 나와서 웅변을 하고 앉았냐고.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제가 혼이 나다 보니 내가 곰이라서 이렇게 웅변을 하고 앉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 말이 곧 법이니까 또 진지하게 반성을 했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경찰 관련 교양 채널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이렇게 굳이 EBS가 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까운 지인한데 살짝 이렇게 기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편하게 한번 말을 해보려니까 예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가볍지 않게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한번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이병헌이 이제 조직 보스인 김영철 때문에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죠?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이병헌이 김영철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였잖아요. 과연 그 모욕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좀 사실 긴가민가 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이 모욕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에서 김영철 배우가 부하인 이병헌이 자기 몰래 자기 애인을 만나면서 그걸 자신한테 비밀로 한 거에 극도의 모멸감을 느낀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종합을 해서 이런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욕죄 이꼴 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욕을 해야지만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직접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인데 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여학생한테 다가가서 학생 남자랑 자봤어? 남자랑 자야지 가슴이 커지는데 그거 알아? 이딴 음담 패설을 했다고 그렇게 신고가 됐는데요. 이런 말 하는 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처벌해야죠. 그런데 뭘로 처벌을 하죠? 성폭력?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간은 성행위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우선 패스를 하고, 강제추행이 될까요? 강제추행이 되려면은 어떤 유형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형력은 폭행, 협박과 같은 거를 수단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제추행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해서 그 정도를 최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 해도 결국은 최소한의 그 접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담패서는 어때요? 신체 접촉이 없죠? 이때부터 경찰관은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나쁜 놈인데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음담패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더럽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꼭 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음담패설로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 지은 놈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면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겠죠. 역시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음담패설이나 욕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파타곰 너는 지금까지 모욕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말을 하더니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 그렇죠?
왜냐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란 놈이 있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연성, 공연성은 쉽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욕을 이렇게 한다거나 설령 이제 듣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적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담패설이나 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욕을 하는 사람이랑 내가 이렇게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아니, 꼭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모멸감을 느끼나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은 굉장히 화도 나고 모멸감을 느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더 큰 문제는 이 공연성이 갖춰져 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또 처벌을 못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 전파 가능성은 법 조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법 조문에도 없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우리 법관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전파 가능성은 쉽게 말을 하면은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그 욕하는 거를 들은 사람이 만약 나와 가까운 사이면 내가 욕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데다 말하지 않지 않겠니? 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으면 더 모멸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나랑 가깝던 조금 먼 사이던 그 사람 자체가 목격자고 증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만약 누가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께서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벌 못해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은 내 눈앞에서 만약 내 부모님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더 빡치지 않아요? 가족과 유사하게 우리 경찰관들끼리도 서로 가까운 사이로 보거든요. 물론 가깝죠. 가까운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욕을 먹는데. 근데 우리 법에서는 경찰관들끼리도 가까우니까 아무리 심한 욕을 듣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폴멘터리 320 제 4화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그렇게 하고 그것도 묵묵히 듣고 있어야 돼요. 왜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뾰족한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제지를 못해요. 이거는 뭔가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이 됐다고 해요. 정말 어렵게 공연성도 갖췄고 전파 가능성도 어떻게 갖췄어.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당장 현장에서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밝히고 계속 욕을 하면 경찰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 제지를 못해요. 체포를 못해요. 그 이유가 우리 업계에서는 줄여서 국권이라고 말하는 그 국가인권위가 있어요. 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권고를 하는 좋은 곳인데요. 이 권고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꼭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국권위에서 권고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바로 경찰청 단위에서 업무 연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무 지침으로 하달이 돼요. 그럼 그 실제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욕을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만 밝히고 나서 계속 욕을 하면 체포를 못해요. 실제 체포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누가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 제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경찰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분이 자기 인적 사항도 밝힌 상황이라
우리가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선 귀가하시죠. 이 뭔 개소리냐고요. 아니, 경찰이란 사람이 와서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게 해줘도 내가 지금 화가 안 풀리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한테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그 사람 욕을 하고 있는 그 장소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바로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이렇게 밝혔더라도 경찰관이 수차례 모욕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지를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그 장소에서 떨어뜨리는 게 맞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모욕죄에서는 이제 그만 그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라는 너무너무 엄격한 이 요건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리고 생각이 난 건데, 다행히도 앞서 말한 그 음담패설 같은 언어 성폭력 있죠. 여기 대해서는 현재 뜻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별도로 처벌 조항을 만들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처벌하기 어려운 모욕죄 대신에 처벌할 수 있는 별도 법 규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